두고 가야 되나? 아, 더워 죽겠네요. 에어컨 이제 풀파워로 틀어놨는데도 너무 덥네. 샤워하고 나와서 그런가? 와우. 방송. 이거 뭔가 이상하네. 됐나? 음. 음. 이거 문이 안 보이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ปึ๊. 한 달 전? 따.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 이거 맞다. 언젠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것에 관해. 이 제목이 좀 안 땡기네. 끌릴 만한 제목 없나? 여러분 올 때까지 피드백 좀 하고 있겠습니다. 맞다. 이걸 맞다. 오페닝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페닝 잘 지내시나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여쭤볼게요. 잘 지내고 있다 1번. 그냥 그렇다 2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3번. 암호. 나름대로 행복하신가요? 물개 박수 한번 치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또 언제 또 어떤 이벤트가 새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1번인 걸로. 지금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지내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좀 메모 쓴 거 한번 볼까요, 요새? 여러분 또 고민이나
행복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제 나름대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 실밥 뽑았어요. 실밥 뽑았고 4시 반까지 수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4시 반 이후에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이게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한 4시 5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전화했었다. 실밥 뽑으려고. 그랬더니 한 1분 있다가 그냥 바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0초 만에 끝났어요. 제가 그 간호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안 아픈가요? 마취 주사 놓을 때처럼 아프진 않나요? 했는데 좀 따끔하다고. 제가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리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더니 따끔하긴 하다고. 와, 근데 처음에 딱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딱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또 소리를 한번 우렁차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그 치과 의사 콩콩님 어서 오세요. 요즘 그 치과 의사분들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저번 처음 갔던 치과도 그렇고 이번에 실밥 풀러 갔던 치과도 그렇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사과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파하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의외기도 하고 요새 좀 트렌드인가? 치과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좋아하더라. 통증이 덜하더라. 뭐 이런 정보가 좀 공유가 된 건지 그렇습니다. 네. 네, 콩콩님 어서 오세요. 좀 고생 좀 했고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언제 이제 대공사를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공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무서운데 그래요. 좋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그 제가 이번에 맞아요. 진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건지 아무튼 저 요새 이제 외부 활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치과 가고 한 게 이제 제 기준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조금 느낀 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 관한 어떤 친절이라던가 JYS님 직장은 따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직장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요 얘기하고 재밌는 질문이니까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25년 동안 찾은 그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작업을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좀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코칭이나 이런 상담 그리고 지금 책을 쓰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쏟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익히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이제 전자책을 쓰고 있고 지금 2권 나왔습니다. 아마 7권이나 6권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3번째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면 그 포앱이라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지금 만들어 놨는데 단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럴 듯한 말이 없을까? 뭐 사업체 이거 약간 좀 오글거리는데 아무튼 그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책이 나오면 또 알려달라는 이런 아주 좋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맨날 띄워놓는 걸 안 띄워놨네. 이거 각까지 맞춰져 있네 아주 그냥.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아니구나. 안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요 순서대로 책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요거랑 요거 2권만 나와 있고 요게 3번째 책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이거 진짜 금방 써지더라고요. 좀 이번에 이빨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아무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써져가지고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토요일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진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신나게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려드렸고
그렇습니다. 그 작업에 이제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팀이라고 하면 좋겠다. 포앱이라는 팀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자 기대되시나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념 제거 작업도 사실 자기 공간보다 관념 제거 작업이 사실 난이도가 전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개념이 생소해서 좀 어렵지 사실 그 빈칸만 채우면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인지적인 스타일의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빨리 써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뭐라 하더라? 무슨 뭐 런칭, 릴리즈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아무튼 그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빡세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맞다. 다른 사람이랑 이제 접촉이 생기니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뭐 편의점에 가서 무슨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이 알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기를 뭐 친절하게 대해주길 기대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예측할 때에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다. 기대감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욕구로 표현하자면 예측 가능성이 깨졌을 때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 역동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예측을 하는 거는 본능적인 부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이 든 게 이거는 약간 좀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요거 여러분 삶에 한번 녹여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카소. 자, 뭔가 치과에 갔다. 제가 치과에 갔으니까 치과에 가서 이런 전화로 예약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접수도 하고 뭐 마지막에 어떤 안내도 받고 그런 과정이 쭉 있잖아요. 치과에 가서 치과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치과에 갔어요. 시작됐어. 쭉 과정이 쭉 진행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번에 가서 실밥 뽑는 거라고 칠게요. 실밥을 뽑고 그 치료가 실밥 뽑는 게 다네요. 요거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예측을 하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고 뭐 의사가 저렇게 대해주고 저렇게 대해주고 뭐 간호사가 나에게 이런 말투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예측을 하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근데 이 예측이 어긋났다고 쳐볼게요. 사실 어긋난 사례를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긋났을 때 여기서 이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라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충분히 안 해주지? 라던가 뭐 이런 감정들이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때 사실 관념 제거 작업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거, 궁금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피곤해서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진상 손님이 있어서 아니면 늘 이렇게 해와서 불친절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 성향에 맞게 뭐 이렇게 나를 응대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찾으면서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거든요. 이게 약식인데 저도 문득 떠오른 건데 이 과정이 과연 나한테 중요한가? 라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실밥을 뽑았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정이 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존중,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던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던가 실제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 가치가 깎였다고 느껴서 이런 감정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렇게 약식으로 편의점에 가서 내가 과자를 사오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그 알바생이 되게 불친절해. 그 불친절했다 아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과자를 사오는 거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그 불친절하게 대한 게 그게 중요한 건가? 요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실생활에 한번 녹여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한 상황인 경우에 그래서 궁금하네요. 여러분 또 어떻게 느끼실지.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감정을 크게 느껴가지고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 그러면은 요 방식은 조금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관념 제거 작업, 자기 공감 그걸로 이제 쫙 이렇게 감정을 없애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해볼게요. 어떻게 됐나. 그래요. 한번 신나게 한번 떠들어봤고 좋아요. 이제 여러분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금쪽 같은 상담소. 그래요. 목적만 이루면 기분 나쁜 것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있겠다. 근데 목적을 못 이뤘어. 과정도 안 좋았는데 목적을 못 이뤘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다. 요러면 이제 좀 요런 방식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킬레스건이야.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만의 그 관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나한테 강요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뭐가 있을까? 뷔페에 가면 이번에 결혼식 갔다 왔으니까 뷔페에 가면 3접시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 자기가. 자기가 그 원칙대로 살면 뷔페집에 가서 3그릇 먹는 건 상관없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심할 때 강요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거에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자율성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아킬레스건인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을 때 이렇게 약식으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뭐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가 요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함무라비가 뭐죠? 눈에 눈은 이에 눈인가? 맞나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 그게 뭐지? 뭔가 또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네요. 뭔 소리인지 모를 복잡한 말들이 써 있어서. 맞네. 동해보복의 원칙. 눈에는 이해는이. 탈리오 법칙. 이게 법도 되게 조금 법에 대해서 제가 또 쓴 메모가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뭐였더라?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왜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면 법이 못된 것들이잖아요. 윤리, 뭐 우리가 도덕, 규칙 뭐 이렇게 표현하는. 아니 걔네는 왜 법이 못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얘기죠. 법은 상식의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거는 약간 이제 모두가 동의되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한 게 법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포인트가 조금 딴 데로 잡혔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살인을 하지 말자라는 법이 있으면 이 혜택을 나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인데 나도 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찬성을 하겠지만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아. 이 전체 구성원 중에 일부한테만 혜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법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건 나한테도 왠지 좋을 것 같아. 내 가족들에게도. 근데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나 지금 노인이 아닌데? 이거는 전체 중에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 이거 법으로 하기 좀 애매한데? 요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바꾸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법이 매일매일 빠질 건 빠지고 새로 들어가야 될 건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내가 뭔가 이거를 법으로 했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한번 이걸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진짜 구성원 대부분, 뭐 모두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강제 규칙인가? 그러면 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간다 하면은 이게 법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요새 제가 막 이런저런 원래도 공상, 약간 공상, 망상, 막 뭐라 그러지?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새 아주 그냥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요즘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구나. 법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든 이가 혜택을 받게 되면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일부에게만 한정되면 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또 뭐 한번 떠들어 봤고, 그래요. 여러분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없나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어떤 고민들을 갖고 지내고 계신지. 제가 뭔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 두려움 좀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기 솔루션,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솔루션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래요. 뭐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 이야기도 괜찮고, 뭔가 왜 이런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준님 어서 오세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왜 이런 걸까? 두이님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도 좋고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랑 욕구가 채워져서 그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이때 말고 중간지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 에피쿠로스 그 쾌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정답은 없겠지만 부모님과의 대화는 0부터 10까지 못할 말 없이 싹 다 하는 관계가 좋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둘이 어떤 케미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봤을 때 누구랑 만났을 때는 너무 내 있는 그대로를 싹 다 오픈해도 괜찮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 공감의 이야기, 뭔가 나를 평가한다거나 나에게 이런저런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랬겠다 저랬겠다 궁금해하면서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네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걸 다 쏟아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이걸 쏟아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좋아해. 그러면은 이 관계는 못할 말 없이 싹 다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내가 싫어하는 반응이 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나한테 강요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 그러면은 저는 이런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쏟아낸다. 그러면 안 좋은 반응을 얻을 테니까 나도 스트레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전달이 안 돼. 이렇게 거부감만 들어. 그럼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얼만큼 오픈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정답은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엄마 아빠의 스타일과 아이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거 약간 테스트 해볼 수는 있겠네요. 내가 나는 이런 걸 쏟아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5까지 쏟아내. 그 엄마 아빠의 뭔가 반응이 있어. 반응이 있는데 나는 좋아 되게 이 반응이. 그러면 조금 더 6, 7, 8 뭐 어디까지 갔더니 뭔가 안 좋은 반응이 와. 그러면 엄마 아빠와 나는 요 정도 선까지 오픈한 대화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구나. 뭐 약간 요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어떻지? 저는 되게 많이 오픈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떤지 뭐 의미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라는 거. 저기 적어주셨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요. 정답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준님 질문을 좀 마무리해 짓고 슈퍼맨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과 대화에서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느낌인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낼 때 제 딴에 거의 맞춰주는 분위기로 가다가 부모님의 답답한 모습이나 저를 아이로만 볼 때 한 번씩 화를 내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준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네. 그러니까 부모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기보다는 자식은 이래야 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뭐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지내는 게 좋으냐, 좋은 거 같냐, 어떠냐. 나는 그거에 맞춰서 지내봤더니 좀 안 좋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아실 텐데, 저는 그런 관념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좀 답이 될지 모르겠네. 그 관념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의 답답한 모습, 아니면 나를 아이로만 본다는 거, 뭔가 가르치려 한다거나 이렇게 해라, 뭐 강요나 명령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제 조금 감정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부모님과 주님과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여가지고 뭔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선이 언제부턴가 없어진 것 같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주님이 함부로 한다는 건가요? 부모님이 함부로 한다는 건가? 이거는 관념 제거 작업,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을 하면 약간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거 약간 해보고 싶긴 한데.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이거. 부모님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부모님 성향도 있을 거고, 내 성향도 있을 거고,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야, 이거 오랜만인데? 자, 부모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요. 이게 결과잖아요. 자,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 원인이 세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부모님의 성향이 있겠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내오셨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향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내가 제공한 원인도 당연히 있겠죠. 지금 둘 상호작용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제공한 원인도 있겠죠. 어떤 이 세상이 지금 문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관념들, 부모는 뭐 이래야 한다, 아이는 뭐 이래야 한다, 어떻게 뭐 그런 관념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당시의 분위기, 뭐 하여튼 이 결과가 나오려면 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이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두 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세팅하는 게 좋고, 나는 부모님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결과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랑 접촉을 덜 해야겠다.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안굽네 치킨님, 하이요. 어서오세요. 오늘 굽네 치킨 먹었는데, 갈비 천왕에다가 마블링 소스. 여러분,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블링 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안굽네 치킨님은 안 구웠기 때문에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워요. 오랜만이네. 선악을 나누려는 시도는 안 좋은 습관이겠죠. 예, 저는 되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념 제거 작업이 이 선악이라는 구분 자체, 그 선악을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관념이 그 기준이 돼요. 이 관념에 맞는 행동은 선한 행동, 관념에 맞지 않는 행동은 악한 행동. 뭐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 그 제가 늘 드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관념이 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관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뭐 옳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념이 있으면 그 기준이 나도 모르게 돼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을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악한 사람, 뭐 옳지 않은 행동,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이 머릿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다. 행복해지는 게 어렵다. 관념이 없애면 없앨수록 도움이 된다. 그걸 제가 지금 세 번째 책으로 쓰고 있는 거고, 다음 주 토요일쯤에 나오지 않을까. 좀 빨리 써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떳떳하게 말할 입장이 못 되다 보니 현실과 과거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괴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견이네요. 그래요. 그거 한번 잘 따져보시고,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부모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는 아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가 점점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 좋아하지 않는 경험을 나서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케미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케미가 만들어지고 그 케미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있죠. 막 직장에서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좋게 지내래. 이 케미가 안 좋은데 억지로 이걸 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더 안 좋은 폭발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놔두면 잘 된다. 거기에다 플러스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이 사람이랑 케미가 안 좋은데 케미가 좋아지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이제 생각하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그거까지 더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준님,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슈퍼맨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게 1.5인데 이게 뭐야? 이거 눈이 약간 왜 이러지?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런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는 시기여서. 그렇죠. 이게 자기 관념, 이제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그 관념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불효를 하고 있다로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신나게 대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고 예민하게 많은 것 같다. 이럴 때는
얼굴 보며 대화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불효를 없애고 난 뒤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가 불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 행동이 달라졌다잖아요. 그럼 내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 뭐 그건 이제 관념 제거 작업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걸 자격지심을 에너지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있죠.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 모습이 될 때까지 멀리하고 있다가 그 에너지로 그런 모습이 된 다음에 부모님과의 접촉을 늘린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여서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네요. 이 약간 극과 극이죠, 두 개가. 근데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인데 나한테 불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내 마인드만 바꿔서 가까이 지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대도 만족시키고 내 자격지심도 없앨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거고,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답이 됐길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이런 갈등으로 조금 고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관념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뭔가 잘 지내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지내야 한다. 이게 저는 독이 될 때가 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요? 마블링 소스 마니아가 여기 계셨네. 안 굽네 치킨이라고 하셔서 안 먹어본 줄 알았는데 먹어보셨구나. 그래. 마블링 마니아가 여기 계셨네요. 오케이. 마블링 소스 여러분, 굽네 치킨 드실 때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 슈퍼맨님 고민 한번 봐볼게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화를 참는 법을 검색하다가 화를 참는다, 그래요, 두희님의 강의 시즌1 자존감 강의를 듣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 뚜껑의 문제인데 자존감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누군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하고 뚜껑이 열린대. 이게 어떻게 건드리는 거에 뚜껑이 열리는지 이제 궁금하네. 작년에 사고로 몸이 많이 다쳤었는데 지금은 몸이 거의 완치되셨대요.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런 문제가 뚜껑이 한 번에 폭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죠.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그래요. 이거는 근데 이거 슈퍼맨님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화를 참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꾹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이렇게 없애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디 갔냐? 잠깐만요. 이 채팅창이 자꾸 밑으로 바뀌어서 이걸 봐야겠네. 나를 진짜 물리적으로 건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톡 건드리면 뚜껑이 열린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이게 슈퍼맨님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뚜껑 열리고 폭발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나도 주체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금 폭발한다. 나도 이거 컨트롤을 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좀 많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래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 없애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석은 그거예요.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 1번 뇌는 이거를 빨리 폭발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계속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되게 좀 비극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350만 년 전부터 350만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번 뇌가 발달했잖아요. 수렵 채집 시절에 맞춰서. 그 뇌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00년 전에 2번 뇌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6,000년 전. 여기 1번 뇌로 살다가 아주 잘 진화를 했죠. 350만 년 동안. 그러다가 문명이 생기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2번 뇌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 1번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요쯤에 태어났으면 1번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잘 됐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가 요거 딱 바뀐 지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1번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1번 뇌를 일단은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스킬이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뚜껑이 열렸을 때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약간 나를 어딘가에 고립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 방법 가능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주제에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뚜껑이 그냥 자동으로 닫히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뚜껑이 닫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일단 좀 주는 거,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뚜껑이 어느 정도 닫혔다 그러면 이제 감정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정 없애는 작업이 무엇이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역동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감정을 없애는 작업을 쭉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공감이에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모르겠네. 제가 영상이나 이제 책으로도 지금 내놨는데, 나한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 자기 공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례가 없어가지고 예를 대충 들어보자면, 너 아까 이래서 되게 이랬겠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겠다. 저랬겠다. 너 아까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좀 했을 텐데 오히려 뭔가 날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겠다. 화 많이 났었겠다.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게 자기 공감이에요. 그 작업을 이제 쭉 하는 게 약간 안아주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좀 근데 어려워요. 쉬운 작업은 아니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일단 정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되거든요. 너 아까 그 사람이 좀 친절하게 빨리 도와줬으면 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언짢았겠다. 어땠어? 그럼 내가 이제 막 쏟아내거든요. 아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 지금 시간도 급해 죽겠는데 그 사람 그러고 있어가지고 막 조바심도 나고 너무 짜증났어. 뭐 이제 그 뒤에 질문들이 쭉 있어요. 자기 공감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쭉 건네면서 나랑 대화를 쭉 나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싹 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자책이나 이제 상대방에 대한 미움, 증오, 뭐 그런 것들이라면 관념 제거 작업을 추가로 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됐어야 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 했어 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는지 그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쭉 해줘요. 그러면 저 사람은 혹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금 나온 결과 있죠. 이 결과가 수많은 원인들이 세팅이 되어서 나와야 할 결과가 정확히 나온 것 뿐이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 일을 재료로 가져와서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내서 괴로워한 것 뿐이구나. 요거에 닿게 되거든요. 이해에. 그러면 이제 감정이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요. 돌아가신다고 하네. 나 이거 화면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네. 자기 공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이게 인지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그리고 감정 마주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공감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즌 1으로 돌아가셔서 필독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뚜껑 열렸을 때 시즌 1 말고 시즌 2인가? 시즌 2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거기 왜 화가 나면 머리가 하얘질까? 뭐 이런 영상들이랑 이런 뚜껑 열리는 게 왜 이런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즌 1에는 사실 이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 실제로 솔루션 있죠. 감정 없애는 이 작업은 시즌 1에는 없어요. 시즌 1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말과 행동하는 거, 그리고 역지사지 세팅하는 거, 그리고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다. 그런 알고리즘들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찝찝하네요, 제가. 그래요. 이거 책으로 딱 이제 다 나왔으면은 뚜껑 닫는 거 빨리 하고 싶으신가요? 요렇게 하시면 직방입니다. 원하시면 이거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요. 요 책이 이제 나오면은 책을 딱딱 보시고 궁금하신 거 와서 물어보시고 피드백 요청하시고 요거 훈련하시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고블린 소스는 굉장히 맵다고 하네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고블린 소스는 안 먹는 걸로. 마블링 소스도 약간 매콤하던데 제가 이제 매운 거를 못 먹어서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 맵찔이가 됐기 때문에 고블링 소스는 좋은 정보인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준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기본이 호기심, 친밀도, 흥미였는데 지금은 경계, 귀찮음, 혐오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두희님의 친구가 없다라는 표현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두희님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계 쪽이신가요? 친화력 쪽이신가요? 저는 그거예요. 흥미로운 생명체다. 이 느낌. 완전 그냥 호기심 100%.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또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 모든 사람은 어디인가 시간을 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딘가의 전문가다. 그게 기본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전문가일까? 막 너무 궁금해. 그랬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접근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지금 문화적으로 내 관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이 하나의 정답이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문화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문화에서 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했을 때 공감의 말이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솔루션 이야기하는 거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지금 환경 문화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운이 나쁜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질문에 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자면 호기심 100%로 접근한다. 막 너무 신나. 이 사람은 막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이 찾은 뭐 행복의 비밀이라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도 못한 그런 건 없을까?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들. 저는 그걸 되게 원통해 하거든요. 저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관점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가
그거를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는 이 태생적인 한계. 이게 너무 원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물어보는 거.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호기심 100%로 접근한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접근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호의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리구슬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하네. 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이 현명한 역지사지까지 세팅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거는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능력은 그냥 자동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사람 간의 관계는 언제나 거리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케미마다 다르겠죠. 이 사람이랑 나랑 A라는 사람이랑 만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나도 너무 좋고 이 사람도 너무 좋아. 근데 또 B라는 사람 만났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딱인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충될 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그냥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맨날 연락한다? 그러면은 베스트는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너가 조금 실망스러워하고 널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걸 내가 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는 너랑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이야기거리들이 쭉 쌓여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나누고 하는 게 우리 관계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지내고 싶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은지. 만약에 이 사람이 싫어 나는 맨날 연락할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그건데 그리고 이렇게 언어를 100% 활용하는 게 우리는 지금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근슬쩍 이제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차선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뭐 막 되게 구조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멀어진다. 혹은 가까워지고 싶으면 가까워진다.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맨날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한다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나랑 만났을 때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그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짐작하고 쓱 거리를 좀 벌릴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물어봐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 문화가 혹시 조금 이렇게 요즘 자주 만나는 게 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때 했을 때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관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그냥 멀어지고 싶은 만큼 멀어진다. 그 멀어졌는데 이 사람이 실망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거기까진 거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런데도 계속 가까이 뭐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잘 지낸다?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냈더니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매일 만나고 밀접하게 막 접촉하고 하는 걸 친구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정의에 맞는 친구는 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라이스백님 도희님 혹시 나르시시스트 인격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 겪어보신 적이 없다면 도희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와 나르시시스트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요. 옛날에 진짜 방송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 얘기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다 까먹었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뭐죠? 아씨 나 까먹었다. 제 느낌에는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자기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그 정답, 정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정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뭐 약간 선민의식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느낌 아닌가? 맞나요?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으신가? 그런 사람을 저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냥 멀리해요. 딱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조금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더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딱 만났는데 자기 생각을 뭔가 강요하는, 자기 정답을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야,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해? 진짜 되게 단순하게 뭐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짬뽕 맛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짜장면을 먹었어. 시켰어. 야 너는 무슨 짬뽕 맛집에 와가지고 무슨 짜장면을 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이 사람이랑 저랑은 가까워지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멀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농담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쌩 깐다. 약간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문화적으로 그런 가스라이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괜찮은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자주 들을 수밖에 없겠죠. 들을 때마다 손절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가 수용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조금 넘었다 하면은 저는 그냥 쓱 이렇게 멀리 하거든요. 근데 그 선이 사실 좀 빡빡해요. 빡빡해서 제가 그 친구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 누군가가 나를 찌른다, 공격한다, 그거를 거기에 저를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 찌르는 바늘에 찔리고 있다?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 데미지를 처리하는 작업은 하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그런 증오,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거고. 너 아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겠다. 뭐 언짢았겠다. 되게 그런 식의 자기 공감을 건네고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관념 제거 작업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채우는 게 익숙해져서 그게 본인에게 나중에 독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뭔가 공감의 말을 건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관념 제거 작업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처해요. 그냥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이거는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권하진 않는데 저도 너무 아킬레스건이다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되게 바늘로 찌르는데 칼로 쳐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게 나한테 찝찝함을 가져오거든요. 그 사람이 느꼈을 그런 수모라던가 말 그대로 그냥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니면 진짜로 세게 공격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좋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가능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대놓고 선을 딱 그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것도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눈에는 이에는 이 느낌인데 스타일이 안 맞아서 가까이 못 지내겠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예. 근데 그게 좀 안 좋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좀 권하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적이 생기는 거고 적이 생긴다라는 건 나한테 본능적으로 안 좋거든요. 저 기저에 불안이라는 게 깔려 있게 되고 찝찝함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넘기고 이 사람과 멀어지는 거. 그리고 그냥 넘기고 그 상황을 넘기고 멀어지고 내가 받은 데미지가 있으면 데미지를 싹 회복 작업을 해주는 거 하고 이 비슷한 일을 다시 겪지 않는 거 끝. 요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바늘에 찔리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 요거 얘기해야 되겠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좌우가 반전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머리 한번 빗고 가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멋있나? 개 멋있어졌네. 오케이. 좋아요. 렛츠 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거예요? 그거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갈게요. 이거 무슨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런 퀴즈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가스라이팅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제 요런 거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란 게 무엇인지 전에 살짝 이 얘기를 안 하고 가스라이팅 어떻게 제가 대응하는지 그 얘기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적이 많이 생기니까 사회적 가면을 쓰는 거다. 와, 요것도 울컥하는 것 때문에 바늘에 칼로 대처해서 후회했다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그렇게 대응한 적이 있으신가 보네. 이게 본능이 시키는 대로 1번 내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요거 아직 있네. 네. 월드 빌리언 네어님 어서 오세요. 요게 우리가 350만 년 동안 1번 뇌가 진화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진화했냐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다주는 뭔가가 있다? 이거를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걸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정의였고 그게 내 생존에 가장 도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번 뇌를 가지고 문명이라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근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뇌는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으로 예를 들면 이 누가 바늘로 찔러요. 빨리 죽이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걸 1번 뇌가 시키는 걸 참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긴다. 이러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누구야? 안굽네 치킨님 고블링 소스 마니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살짝 이제 땡겨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가 역지사지 세팅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스라이팅. 그래요. 준님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란 이런 것이다. 그거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님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내 감정을 단정하고 재단하려는 말투. 단정. 너 지금 이렇지? 뭐 요런 느낌? 너 지금 되게 슬프지? 너 지금 열받았지? 뭐 약간 요런 얘기인가? 말투와 행동. 꼭 그게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오케이. 좋아요.
또 없나요? 다른 분? 내 마음이 나르시스트는 공감력이 떨어지고 나밖에 없다. 아, 나밖에 없다. 오케이. 좋아요.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아, 이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아, 요런 얘기네요. 오페님 얘기는.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헉, 내가 잘못된 건가? 아, 요렇게 만드는 것 같다. 좋아요. 내 마음님은 저건 사과를 보면서 배라고 우기면서 배로 믿을 때까지 세뇌시키는 것 같다. 아, 가스라이팅은 세뇌시키는 것 같다. 사과를 배라고 우기면서. 오케이.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래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그거를 인지하는 게 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가 되면 뭔가 내가 대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좋아요. 또 있나요? 또? 나의 지적 수준을 그 사람 지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거는 약간 맞춰줘야 한다라는 느낌인가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줘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의미인가? 맞나? 재밌는데요, 이거?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일까? 이거 재밌다. 잠깐만요. 방제 좀 바꿀게요.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일까? 무엇인가? 오케이. 또 없나요? 또? 가스라이팅이란 요런 거 아닌가?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나이 더 먹어봐. 그럼 알게 돼. 너가 몰라서 그런다. 약간 어떤 판단하는 거네. 너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다. 나이 더 먹어보면 알게 된다. 네가 몰라서 그래. 나이 더 먹어보면 알게 돼. 사이비 다단계가 다 가스라이팅이다. 사이비 다단계. 사이비. 다단계. 오케이. 좋아요. 이건 뭐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맞춰보자가 아니니까. 좋아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1분이면 끝나요. 저는 그 관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 도그마라는 단어는 약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관념도 사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럴 땐 요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로 끝나는 모든 생각을 저는 관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랑 좀 달라요. 제 맘대로 그 관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제 맘대로 좀 개념을 조금 바꿔서 쓰거든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스라이팅 사전적 단위? 사전적 단위래. 잠깐만요. 빨리 말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와. 오케이, 가볼게요.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그거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연극에선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가 잘못된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조금 달라요. 저는 그 앞에 말씀드린 관념, 요럴 땐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관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그리고 그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평가 하나만 넣을게요.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근데 보통 안 좋은 평가 있죠. 좋은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도 물론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평가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다 불러요. 예를 들어서 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짬뽕 맛집에 와가지고 짬뽕을 먹어야지 무슨 짜장면을 먹냐. 자, 짬뽕 맛집에 왔으면 짬뽕을 먹어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자, 그 관념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까지 강요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걸 저는 그냥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걸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 문제 없는 것이라고 조금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니까 문화적으로 저런 얘기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 관념에 맞춰서 그 관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너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구나. 요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싹 퍼져나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요럴 땐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았나. 그를 평가하는 말이다 싶으면 다 그냥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하면 막 굉장히 판을 짜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막 쟤를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아주 딥한 느낌의 행동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 잘못된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걸 그냥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가스라이팅에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저는 튕겨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데미지 없이 튕겨낸다. 그거는 자기만의 원칙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 더 베스트는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이걸 좀 쳐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구나가 아닌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 이게 세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한번 세팅하면 그런 가스라이팅 감지하는 것도 되게 좋아지고 그 영향 안 받는 것도 쉬워지거든요. 요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익숙해지면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짬뽕 맛집에 가서 짬뽕을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어릴 때부터 던져온 사람들은 이거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진짜 그런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 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있죠.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된다. 이거 얘기가 너무 딥해지네. 가스라이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 얘기한 거. 내가 뭔가 선택해야 할 때 있죠. 이거 두카수 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거 얘기가 너무 이 얘기 저 얘기로 너무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정신 없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자, 두카소를 쓰면서 마음을 좀 달랜 다음에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은 이거 맞나? 스펠링 이거 맞죠? 데스. B와 D 사이에 C다.
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않아요? 뭔 소리야 이게.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 모든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점심 뭐 먹을까도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질문을 나한테 건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많이 건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최근에 뭐 선택하신 거 없나요? 되게 좀 어려운 것도 있죠. 나는 미래에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어, 나는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또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이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 혼자 사셔. 자,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하나? 부모님. 여러 가지 이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지?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질문을 건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정의라고 이야기 되는 것.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는 것. 욕먹지 않을 만한 거. 세상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답지를 이 질문을 하면서 찾기 시작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관념을 찾죠. 앞에 말씀드린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게 뭐지?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게 뭐지? 세상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옳다고 하는 게 뭐지? 이 관념을 찾아요. 이걸 찾게 되면 관념에 맞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지? 이 질문을 건네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질문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좀 큰데 뭐 이런 교육을 받은 부모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이 교육을 진짜로 어릴 때부터 많이 받게 되면 이게 돼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쉬워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어떻게 하고 싶지? 뭘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그 하나의 포인트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내가 나한테만 물어보고 나한테만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와닿지 않는 뭐 뭔 소린가 싶은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 역지사지까지 세팅되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지금 앙금네 치킨님이 얘기한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적이 생긴다. 현명한 역지사지가 세팅되면 그 적이 생기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까지 없앨 수 있어요. 완전해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 요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가스라이팅 그냥 개무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이거는 내일 당장 안 되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 훈련을 해가지고 무의식에 장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에 장착이 되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되기까지 좀 힘들기는 해요.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얘기를 할 거냐? 요 관념 제거 작업 책이 나오면 여기에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잘 안 되는지 사례별로 되게 자세하게 남겨놓을 거고 어떤 부분이 걸릴 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장애물을 넘어가면 쉽게 요거를 몸에 익힐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대처법
이 근본적인 거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멀리하는 거 이게 되는 상황도 있고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뭐 학교에 다니는데 내 짝이 맨날 이래. 뭐 내가 무리 중에 한 명이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직장에 갔는데 맨날 부딪히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그거랑 연결되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칼로 쳐내는 게 아니라 반격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짬뽕 맛집에 와도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 있죠.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 관념을 강요했을 때 반응이 안 좋구나가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어려워지죠. 이 사람한테. 이게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게 학습이 되니까. 근데 그런 학습이 안 되면 나한테 굴복하는구나 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내 관념을 강요했을 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 수긍을 하네.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하네.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절부절해하네.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느낌을 받네. 좋았어. 이러면 내가 굉장히 뭔가 옳은 일을 했다. 이런 데서 존재감을 좀 채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가스라이팅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그렇죠. 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냥 쌩 까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강요하는 거 나한테 영향을 전혀 못 줘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 당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뚜껑이 열려서 네가 뭔데 나한테 강요를 해. 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진짜 그런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자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뭐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스라이팅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데 좀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관념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이상하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반응이 항상 안 좋아. 이게 왜 이러지? 나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관념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명령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이것만이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았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이렇게 내 이제 행동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진짜로 제가 원하는 거 그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진짜로 삶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게 제가 원하는 건데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을 실제로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 조금 끌리는 걸 가져가서 한번 삶에 녹여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저 신나게 떠드느라고 아주 채팅을 하나도 못 읽었는데 그래요. 오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라이스 뱅님 덕분에 요거 언제 한번 얘기해야지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스라이팅. 앞으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이 가스라이팅이 나한테 상대방한테 진짜 모두한테 되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걸 문화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너한테 되게 안 좋아. 이런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서. 이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 제 비전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좋아요. 그래요.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밀접한 문제?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여서
더워서 좀 건조해서. 그래요. 갑자기 물총처럼 물이 나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오케이. 그래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었나? 혹시 지금 채팅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이게 선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뭐냐면 뭔가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답을 찾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찾은 행복의 비밀들이 이 알고리즘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쌓여 있다 보니까 요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죠. 이 확신이 쌓여 있으면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을 텐데 이 확신을 이제 이 알고리즘을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어린애들은 이런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익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되게 확신에 차서 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러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좀 위험해요. 저 사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위험해요. 10,000명 중에 9,999명한테는 이 알고리즘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명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밖에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딴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되게 궁금해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르다라는 걸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정답인 것처럼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조심해야 된다. 홀랑 넘어가기 쉽다. 가스라이팅을 아주 강하게 거의 그냥 신념 수준으로 본인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저게 정답이구나.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참고할 만한 아이템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거 좀 끌리는데? 그래?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 책에 달라이라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되게 좋더라. 그러면 이게 정답이구나가 아니라 갖고 와서 삶에 한번 녹여내 보는 거예요. 참고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행복에 도움이 되네? 오케이. 좋았어. 달라이라마 얘기하는 거 나랑 스타일 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딴 것도 좀 찾아볼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니체가 얘기한 거 뭐 했는데 가져와서 해보니까 뭐야 이거 오히려 더 빡 도는데? 뚜껑만 더 열리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두잇이 얘기하는 거 자기 공감? 해봤는데 뭐야 이거 더 열받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이 좋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요렇게 가야 권위자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막 나는 뭐 어디 막 경력 이렇게 쫙 쌓아놓은 거 있죠. 뭐 논문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권위를 내세우면 그 편향에 빠지기 쉽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했다니.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는 다 정답일 거야. 이 편향에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권위자 편향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조심 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스라이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서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그런 함정을 잘 피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전달이 됐나요? 오늘 좀 중구난방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요 얘기하다 보니까 요 얘기도 하고 싶고 요 얘기도 하고 싶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들었을 때 조금
정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개떡같이 말해도 또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좋아요. 가스라이팅 부분만 편집해서 제가 보고 좀 마음에 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요 이야기도 조금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방송에서 그 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깔끔하다 이러면은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고 싶지라고 선택해서 장점도 많은 것 같은데 때로는 말초적 쾌감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초적 쾌감으로 흘러가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지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한 게 끝이 아니에요. 한 다음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말초적인 쾌감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 뒤에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뭔가 허무함이라던가 허전함이라던가 약간의 그 허탈함이라던가 그러면 이 결과를 봤을 때 잠깐만 이럴 때 요렇게 하는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번에 이 선택지를 선택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좀 쉬워지거든요. 그때 그거 선택하고 싶지.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 선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되게 도파민 샤워가 되면서 기분 되게 좋았었지. 말초적인 쾌감 때문에. 근데 길게 봤을 때 되게 안 좋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나는 그렇게 되게 안 좋더라고. 뭐 요런 느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다.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온 답을 경험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나에게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 흔히 얘기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야. 그래 경험을 많이 해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알고리즘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럼 그런 거 싹싹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말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슈퍼맨님 이래서 내가 뚜껑이 열린 거구나. 그래요. 우리는 자율성을 침해당하면 본능적으로 뚜껑이 열리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본능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만족스럽진 않은데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진짜 무섭거든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왔다. 근데 결과가 최상도 아니지만 최하도 아니야. 그럼 이거에 진짜 물들거든요. 완전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와닿진 않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1등.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볼 걸. 내가 행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싶은 걸 좀 해보고 살 걸.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공허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행복한지 여러분이 실제로 느껴야 뭐야 이거 좋잖아. 베스킨라빈스도 아무리 맛있다고 떠들어봤자 한번 먹어봐야 맛있네. 마블링 소스를 아무리 맛있다고 떠들어봐야 두잇이랑 앙굽네 치킨님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한 입 먹어봐야 다음부터 시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을까?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신나게 떠들었다. 가스라이팅 오랜만에 진짜 언젠가 얘기해야지 했던 건데 얘기해가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여러분한테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아, 요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약간 정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막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깔끔하지 않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닌 행동을 보고 그거를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아, 너무 깔끔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 또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짜장면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그 뭐야, 짜장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상하게 짜장면을 먹으면 좀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그런 건지 짜장 라면을 먹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더 미식, 그 비싼 라면 있죠. 거기에서 빨간 라면이랑 하얀 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니 짜장 세 번째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후기가 진짜 맛있어서 남긴 후기 같아. 그래가지고 사왔죠. 사왔는데 또 그때 배가 불러가지고 땡기질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처박혀 있는데, 오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보고 수요일 날에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짜장이에요. 비싸요. 비싸. 두 개에 6천 얼마였나? 5천 얼마였나? 일반 라면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뭐 궁금하신 거, 뭐 질문 하나 받고 갈까요? 아니면 질문 뭐 제가 안 읽은 거 있으면 여러분 또 남겨주세요. 패스한 거 있으면. 요거 좀 궁금한데 왜 말 안 해주시죠?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이건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지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 미쳤어? 너 약간 정신 나갔어? 약간 요렇게 되면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 지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요거는 약간 가스 정도. 요것도 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선의가 있다고 해서 다 선행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다 선한 말을 뭐라 그러지? 아무튼 다 좋은 행동이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건드리는, 뭔가 평가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런 가스라이팅이 되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왜 본인한테 왜 안 좋냐?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전혀 말을 안 들을 거거든. 그러면 나는 나대로 또 열받는 거야.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상대방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래 상대방은 또 기분 나쁘고 모두에게 안 좋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것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방사능 걱정에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면서 조언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불킥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있잖아요. 일단은 끊고 사는 게 좋아요. 끊고. 이게 적당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게 적당하기가 어려워요. 과해지면 나도 상대방도 결국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산다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가진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해졌을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거. 자, 방사능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이거는 그냥 역지사지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여서, 내가 이제 일본 여행이 막 들떠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 야, 너 방사능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얘기를 해요. 어때요? 들었을 때. 이건 역지사지로 그냥 약간 끝나는 거여가지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관념이 많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관념이 이제 많은, 관념을 어릴 때부터 많이 주입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많죠. 김이 빠질 것 같아요. 약간 초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신나 있는데 갑자기 방사능 얘기를 해. 방사능 뭐 모르겠어? 방사능이 터졌다라는 걸 내가 모르고 일본 여행을 준비하진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신나 있는데 갑자기 방사능 얘기를 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요. 뭐 신나진 않겠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 소크라테스가 와, 소크라테스 말하는 게 진짜 되게 신기해요. 삼파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상담할 때 이제 그런 방식을 되게 좀 좋아하는데, 이게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소크라테스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야, 소크라테스 너 그 얘기 들었어? 걔가 해서 소크라테스가 말을 끊었대. 야, 잠깐만. 내가 세 가지 좀 물어볼게. 너 걔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잖아. 세 가지를 물어볼게. 첫 번째, 뭐였더라? 잠깐만요. 첫 번째가 뭐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 너가 하려는 이야기가 걔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다. 첫 번째 그거였다. 그걸 네 눈으로 보고 네가 경험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닌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실은 아니고 그냥 나도 전에 들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야, 그럼 두 번째, 그 얘기가 내 친구에 대한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그 이야기를 나한테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친구에 대한 좋은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얘기고, 그럼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네? 요런 느낌? 그래요. 이거는 약간 그거죠.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전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듣는 게 좋다. 요 얘기인데 약간 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방금 전에 본 영상이어가지고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그래요. 가능하면 그냥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끊고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무심하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과하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내 맘대로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랑 이 사람 둘 모두에게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누구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도 이 도움을 줬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지 뭔가 기대감이 생긴다거나 내가 도와줬으니까 뭘 주겠지, 어떤 목적이 내 마음속에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도움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금 선이 빡빡하다. 빡빡한 게 좋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갑자기 얼렁뚱땅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짜장면 끓여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책을 좀 쓰러 가보겠습니다. 관념 제거 작업 내용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 공감 그 책 쓸 때보다 술술 써져가지고 이거 뭔가 괜찮나? 맞나?
그래서 자꾸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라고 상상하면서 자꾸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쓰면 되냐면 각 단계별로 좀 디테일하게 내용 쓰는 거 그거하고 사례만 쓰면 끝이어가지고 진짜 다음 주 토요일 진짜 빠르면 수요일 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얼른 짜장면 먹고 책을 열심히 한번 써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상도 못 올리고 있는데 쩝. 네 몸은 이제 약간 괜찮아졌습니다. 약간 괜찮아졌는데 아직 그 약 먹은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약이 몸에 이제 데미지를 준 게 좀 있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오늘도 자꾸 뻗어요. 중간에 뻗어가지고 잠을 막 1시간 2시간씩 자고 이래가지고 아직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점점 돌아가고 있어서 좋아요. 음악 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괜찮나요? 네. 이 노래 제목이 썸머 인 더 네이버후드? 이게 가수 이름인가? 배드 스낵스? 배드 스낵스를 이제 나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썸머가 들어가서 이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바이브가 좋아요. 그래요. 저는 열심히 책을 쓰고 짜장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역시 여러분의 이런 질문들이 있기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쫙 쏟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한 이야기들 여러분 행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 삶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좀 철학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은 답답함도 좀 느끼고 나는 실제로 삶을 좀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욕구도 조금 많이 느껴지고 해서 그래요.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없죠? 뭐 없지? 6일?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수요일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런저런 고민 있으시면 수요일에 와서 얘기해 주시고 노래 안 나오고 있었어. 노래 끄고 있었네. 아까 처음에 혹시 뭐 잘못 나갈까봐 끄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요. 알찬 시간이었나요? 감사합니다. 엔딩 인사는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이게 사람한테 하는 거랑 이 카메라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 느낌이.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연예인들 카메라에다 대고 그렇게 막 웃고 말하고 이런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갑니다. 오늘은 좀 신나게 까본 것 같아서 잘 까본 것 같아서 까불지 않고 가겠습니다. 배고파서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카메라 보고 연습해야 돼요. 이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갑니다. 가게요. 얼른 가세요 여러분도. 저도 갈게요. 까불고 싶은데 혼자 까부는 게 좀 맛이 안 나가지고 혼자라도 열심히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할게요. 빠이요.